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작은 통로를 몇 가지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나 오이사 조치 해제, 육자회담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통로를 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광복절 경축사 우선 정리를 해보죠. 예, 경축사는 크게 세 부분이었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라는 국내용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북한에 대한 메시지, 일본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던 얘기들을 종합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북한 메시지에서는 남북이 작은 통로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의 공동관리, 또 문화유산의 공동 발굴 같은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메시지는 내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의 경축사는 보통 북한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 어떤 것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이 늘 관심사인데요. 오늘 제안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 대북 메시지에서는 남북 간의 작은 통로를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진짜로 작은 제안들만 내놨습니다. 네. 작은이라는 표현이 이 오늘 연설에서 5번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작은 거라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또 대북 교류를 맡고 있는 오이사 조치의 완화나 해소 이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에 강조하는 남북 교류라든지 통일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현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육자회담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얘기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그냥 핵을 폐기하라 이런 요구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메시지의 경우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언급하는 것 외에는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 모두 전반적으로는 현실 또 현안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에 대해서는 허가를 했군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서 이번에 북한이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화환을 받기 위해서 모레 개성공단에 박지원 의원이 갑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전체 5명이 개성공단에 가는 것을 정부가 오늘 승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가 개성공단까지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이번 방북 승인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튼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만남 자체의 상징성은 있는 만남입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교환 방한 이틀째인데요. 예. 오늘 미사를 집전하면서 강론, 거기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강론 대부분은 종교적인 메시지였지만 2-3개 문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답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서 또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 사조에 맞서서 싸우길 빕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교황은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교황의 음성 꽃동네 방문을 반대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동네에서 살고 싶다라는 구호가 이 꽃동네 방문 반대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 등 30명이 오늘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설에 수용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꽃동네는 사유화된 거대 복지 권력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교황이 왜 꽃동네에 가느냐라는 지적은 다른 곳에서도 그동안 몇 번 나왔었고 또 꽃동네 방문 말고도 정부가 교황에 어울리지 않는 방문 일정을 짜는데 개입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을 또 한 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황의 음성 꽃동네 방문 일정은 정부가 짠 겁니까? 그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든 정부와 교황청 간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흑인 사망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소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8살 흑인 청년이 경찰한테 양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총으로 쏴서 죽였던 일이 5일 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벌어졌던 미주리주의 퍼거슨시는 물론이고 미국 곳곳에서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총격했던 당시의 상황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총격을 했고 또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경찰이 심하게 대응을 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시위를 취재하고 있던 워싱턴 포스트와 허핑턴 포스트 기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금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상징하는 사진이 있어요.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이라는 학교의 학생 300명 정도가 강당에서 단체로 양손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통 저렇게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진은 이번 흑인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와 저항의 의미로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동작을 한 다른 많은 사진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또 연방수사국 FBI에 수사를 지시했지만 소요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충남 공주에 있는 수양관이라는 시설에 예. 그 자동차가 돌진해가지고 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분쯤에 충남 공주시 갈릴리 수양관이라는 곳의 도로에서 53살 여성인 김모 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수양관 비전센터 건물 필로티로 돌진했습니다. 이 필로티라는 거는 원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지상 1층이 그냥 기둥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주차장 같은 걸로 사용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돌진 사고로 10살 최모 양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고요. 다른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또 다른 49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내외의 중상자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2명 외에는 상처가 크지는 않았다고 경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를 낸 김모 씨도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맞아요? 예, 김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한 그런 사람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없었다라고 경찰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차량의 정밀 감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구원파 시설이다 이런 보도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조계웅 전 구원파 대변인이 오늘 오후에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구원파하고는 관계없는 시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